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4월 17일 동영 모의고사인데 제목을 기가 막히게 제가 지었습니다.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 그래서 이름에 걸맞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점수에서 이제 몇 년째 입증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뭐 공부를 꾸준히 잘해왔든 아니면 좀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느라 사회복지를 좀 소홀히 했든 중요한 건 이제 6월 22일 사회복지 시험에서 어차피 이제 정상에서 만날 거다. 다만 시험 당일에 이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또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점수가 살짝 달라질 겁니다. 그날 따라서 어쨌든 대부분은 다 정상에서 만날 거고, 제가 그동안에 수업을 하면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부분, 합격한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부분 중에서 일단은 제가 휴먼 별표를 없는 것부터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세 개, 별표 세 개 플러스까지 5단계로 구별을 하죠. 일단 책을 쓸 때부터 많이 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안에서도 5단계로 구별을 해서 중요도를 나눠주죠. 그리고 항상 강조하는 게 휴먼 별표 2개 이상은 꼭 맞아야 된다. 중요한 거는 꼭 맞아야 된다. 중요한 걸 어렵게 내고 쉽게 내고 그건 출제위원회 능력인데, 중요한 건 어렵게 내도 반드시 맞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를 반드시 맞게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든 외우게 하든 어떻게든 제가 하겠죠. 계속해서 이 고득점 동영 모의고사도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또 있을 거고, 이번에 제가 특별히 최초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제가 모의고사 수업인데 제가 해설지를 나눠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해설지를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해설지를 정성껏 만들어서 나눠주는 게 복습용으로 엄청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 또 막 기본서 막 찾아서 또 보고 막 시간 낭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끔 하는데, 제가 해설지를 이번부터 나눠주기로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제가 최종 모의고사라는 걸 보고 최종 모의고사 때 제가 해설지를 정말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나눠주는데 그게 마지막 마무리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1급 합격률이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뭐 카페에서도 봤고 뭐 SMTV에서도 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격률이 뭐 전국 합격률보다 보통 2배 이상이 높아요. 보통 2배 이상이. 하여튼 그래서 요번에도 뭐 83.8% 이제 합격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10몇 %는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 합격률은 뭐 불과 29% 정도인데 엄청 높은 합격률인데 저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 수업 들었으면 1급도 95% 이상 합격하게끔, 사회복사 1급은 제가 다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합격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은 제가 5과목 중에 한 과목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만 고득점 맞은다고 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른 건데, 제가 전담하는 1급에서 합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제 합격률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는 합격률 자체를 전혀 공개를 못하고 있어요. 합격률을 공개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박문각밖에 없어. 합격률을. 다른 학원에서 합격률이 높으면 공개할까요, 안 할까요? 돈에 환장한 학원이 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치? 전철 타면은 막 노란색에 막 광고하는 학원들 많잖아. 그죠? 걔들이 합격률을 공개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사기를 쳐서라도 하겠지. 근데 못하지. 왜 못하겠어? 돈에 환장한 새끼들이. 그렇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사회복지학개론에서 이제 고득점을 받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중요도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죠? 안 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반드시 맞아야 돼. 근데 가끔 중요하지 않은 게 나오거든?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으로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법령 꿀팁은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최대한 불필요한 공부를 안 하게 하면서 어쩌다가 한번 낯선 게 나와도 맞게끔 최대한 제가 문제 푸는 스킬 또는 테크닉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고, 그 제가 알려드리는 그 꿀팁을 시험장에서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자기 원래 습관대로 갈 거냐, 선생님의 꿀팁을
그냥 믿고 적용할 거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회복사 1급도 합격률이 더 올라가는 거고, 공무원에서 고득점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이 해설까지 제공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복습할 때 막 뭐 다른 책 찾아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해설지만 가지고 편하게 보세요. 알았죠? 그 아주 소중한 이제 자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일정대로 갈 거고, 이 수업의 목적은 사회복지학 개론을 최소한 80점 이상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최소입니다. 알았죠? 최소. 그래서 적어도 사회복지학을 80점 이상 받고, 지역마다 커트라인이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학 개론이 평균 점수를 깎아먹는 과목은 절대 아니어야 된다.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는 과목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합격에 기여하는 과목이 돼야 한다고. 자, 뭐 오늘 본 모의고사는 이미 봤던 모의고사죠.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에서 이미 다뤘던 건데, 근데도 100점 만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지? 방문각 모의고사를 지금 여기서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본 것도 보는데도 100점이 안 나오지? 왜? 까먹거든.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수험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한 번 보고 기억 남았는데 평생 안 까먹으면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 자, 어쨌든 오늘 모의고사 받고 제가 점수를 봤거든요. 점수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점수가 놀랍던데, 어쨌든 실망하지 마세요. 6월 22일에 잘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빈틈을 찾아줄 거고, 여러분들은 빈틈을 찾았으면 채우세요.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득점 동형 모의고사에서 평균 60점대 받은 사람도 실제 시험에서는 심지어 100점 나온 사람도 있고 95점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든 안 해왔든 다 필요 없어. 남은 기간 동안 선생님이 빈틈을 자꾸 찾아주니까 채우세요. 채워서 가면 충분히 다 정상에서 만날 거예요. 자, 그래서 휴먼 장학금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강하기 전까지 복습을 해라 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고 왔을 거고, 근데 복습을 이제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점수들이 엉망이시겠죠. 그렇죠?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시작 안 하고 나중에 시작하는 분도 계시겠죠. 5월에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참고를 꼭 하세요. 그래서 올해 4월에 보호직 시험은 매우 쉬웠어요. 최근 이제 5년 이내의 보호직 시험 중에서 제일 쉬웠고요. 제일 쉬웠고, 지금까지 100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사회복지 포함해서 10번이 넘어요. 100점이 많이 나오는 시험 10번이 넘어요. 되게 많죠. 많은데 이번 시험도 그런 이제 시험이에요. 수준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실력이 양호하다, 90점 이상을 받았으면 양호하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회독해라. 뭘 회독하든 알아서. 80에서 85점이야? 사실 이번 시험에서 이 정도면은 고득점 아닌데 워낙에 하향 평준화 돼 있으니까 제가 고득점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알아서 회독을 반복하되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인강을 병행하고 와라. 그 인강은 아무거나 뭐 핵심 요약이든 기출이든 기본 이론이든인데, 요번에 보호직을 봤는데 80점도 못 받았다. 그러면 진짜 되게 실력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스페셜 기본 이론, 제 수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업이에요. 휴먼 별표 2개 이상을 아주 집중적으로 수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걔를 1.5배속 이상으로 듣거나, 한 번 들었어도 점수가 엉망이라는 거는 내가 기억을 많이 못한 거니까 다시 한번 들어라. 그래서 걔를 복습한 다음에 고득점을 들어오고, 이 모의고사를 들어온 이후로는 앞으로 이제 핵심 요약 노트만 돌려라. 돌리고 다음 주에 또 보고, 돌리고 다음 주에 또 보고, 돌리고 다음 주에 또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회독이 되고 점점 낯익은 시험 문제가 많아지고 점수가 올라갈 거고, 선생님은 계속해서 빈틈을 찔러주는데, 제가 찔러주는 빈틈은 중요한 것들이에요. 알았죠? 중요한 거. 그래서 중요한 건 반드시 맞아야 돼요. 그러면 무조건 상위권이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것만 다 맞으면 무조건 상위권이에요.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을 때 괜찮아. 내가 처음 보는 거면은 다른 사람도 처음 보는 거고 다 찍는 거야.
알았지? 그때는 선생님이 알려준 꿀팁을 적용하는 거야. 꿀팁. 알았죠? 예, 선생님의 꿀팁을 믿을 건지 자기의 고집을 믿을 건지는 그때 선택하시는 건데 저는 제 꿀팁을 믿으라 그래요. 알았죠? 예, 제 꿀팁 믿고서 시험 망쳤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자, 이번에 이제 보호직 정답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문과 가처점 서비스 그 한 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정답률이 이래요. 예, 1번이 81%,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다 반올림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81, 81, 87, 84, 76, 62, 81, 73, 49, 73인데 예, 지금 50% 미만 한 문제 있죠. 49%짜리. 요거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 그거였어요. 이게 사회복지직 시험이었으면 아마 정답률이 훨씬 높았을 건데 보호직 학생들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지니까 별표 3개 플러스인데도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49% 낮은 거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84, 78, 92, 81, 70, 84, 32, 73, 87, 87인데 지금 20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17번 문제죠. 32%. 그죠? 예. 이게 윤리강령 문제예요. 윤리강령. 예. 윤리강령. 클라이언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돼. 지불 능력 고려하면 안 돼. 고려하면 안 되지. 그치? 예. 돈 많은 클라이언트. 안녕하세요. 돈, 아이씨, 이래? 이러냐고. 그런 걸 틀린 인간이 많다고. 68%가 틀렸다고, 그거를. 그죠? 잘 생각해봐. 내가 왜 틀렸을까? 그쵸? 마인드가 잘못된 거지. 그치? 예. 돈이 없어 보이시는데? 자산이 얼마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없는데. 그럼 가시오? 이래? 이러냐고. 듣고 보니까 이상하죠. 그치? 내가 미쳤지, 그때. 시험 볼 때. 이런 거야. 시험 볼 때는 이게 눈이 돌아가고 머리가 돌아간다고.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그래도 30% 미만이 없죠. 그쵸? 봐봐. 81%가 모름이하죠? 100명이 풀었으면 81명이 맞은 거예요. 이런 것도 틀린 19%는 뭐죠? 7, 8월에 기본 강의, 기본 이론 할 때 OX 처음 보고 나서 제가 뭘 조언해 주냐면은 이런 조언을 내가 해준다고. 이런 조언을 제가 해줘요. 자, 성적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거는 정답률인데 정답률이 30% 이상인 것만 다 맞으면 정답률이 30% 이상인 것만 다 맞으면 최상위권으로 합격합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최상위권. 오케이? 그 제가 정해주잖아. 30% 이상인 문제만 다 맞으면 최상위권이다. 최상위권. 이해를 해주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호직에서는 30% 미만인 문제가 없어요. 없어. 얘가 제일 지금 낮죠?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야, 내가 지금. 봐봐. 이번에 보호직 시험에서 정답률이 30% 미만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맞으면 100점이죠. 그렇죠? 근데 100점 맞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다고. 왜? 하향 평준화돼서. 옛날에 이 정도 수준의 문제면 비정상적인 거 선택 과목 제도 생기기 이전이었으면은 이 정도면은 매우 많은 학생들이 100점 맞고요. 심지어는 제가 2011년 하반기 때, 그러니까 비정상화 바로 1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실강 학생이 166명인데 이때 문제가 쉬웠거든요. 이렇게 쉬웠는데 이때 100등 밖에 있던 제 수업에서 100등 밖에 있던 학생들 중에서도 100점이 여러 명 나왔어요. 왜? 그때는 상향 평준화였거든요. 제가 휴먼 장학금을 80점 이상, 85점 이상 이렇게 주지를 못했어요. 왜? 너무 성적들이 높아갖고 소수점 막 두 자리에서 1, 2등이 갈려.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사회복지는 무조건 고득점 받아야 된다. 사회복지는. 그랬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등수로 잘랐다고. 등수로. 다 등수로.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정상 그래. 이 정도 난이도에서 100점 맞았어? 그럼 정상이야. 이렇게 내가 얘기한다고. 그다음 이 정도 난이도 40% 미만이 한 문제밖에 없잖아요. 17번. 그러면 하나 틀릴 수 있다 쳐. 그나마 제일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그지? 근데 이번에 95점
받은 학생들이 8명. 8명. 그 다음에 90점 받은 학생 6명이었거든요. 그래서 50%면 아까 49% 하나 있죠? 예, 걔 하나. 그럼 2개 틀렸다 쳐. 아유,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치자고.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뭐라 그랬냐? 아깝다. 아, 야, 실수로 하나 틀렸납다. 아깝다 그랬어요. 그지? 예. 이번에 95점 받았지? 하나를 실수로 틀려서 95점이었어요? 아니면은 운 좋게 하나 이상을 운 좋게 찍어서 95점이었어요? 어느 쪽이었어요? 사회보험? 실수로 하나를 틀려서 95점인지 아니면 원래 95점 받을 실력이 아닌데 한두 개를 찍어서 더 맞아갖고 95점이었냐고. 어느 거였냐고. 실수로 하나를 틀렸어요? 그럼 100점 받을 수 있었단 얘기잖아. 그렇죠? 실수로 틀린 문제가 혹시 뭐 이거예요? 32%? 아니에요? 그러면 49%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실수가 맞겠네. 예. 실수가 맞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깝다예요. 아깝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야, 이런 문제, 이런 시험에서 내 제자가 내 수업 들은 애가 이런 시험에서 90점 맞았어?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냐? 알아서 해석해. 알아서 해석하라고. 진짜 내가 항상 이렇게 했다니까. 항상 나한테 배웠고 이렇게 나왔는데 2개나 틀렸어? 본인들이 더 아까워하지. 본인들이. 왜? 100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하향 평준화 돼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러니까 뭐 괜찮잖아. 그지? 오늘 점수 엉망이어도 막 위로가 되지? 그치? 6월 22일에 잘 보면 되는 거잖아. 6월 22일에. 그쵸? 그냥 사회복지는 당연히 고득점 맞고 들어가야 된다. 왜? 내가 다른 과목 자신이 별로 없어. 그래도 사회복지는 고득점 받아야지. 또는 사회복지직으로 일할 사람인데 사회복지학을 못한다? 좀 양심에 찔리는 거야. 양심.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 게. 그리고 들어가면 어차피 제일 많이 써먹을 건데. 제일 많이 써먹을 건데. 실무에서. 그리고 앞에 우리 학생은 그래도 1급도 합격해가지고 상품권 받았죠? 2번 받았죠? 여기 또 받았죠? 그럼 또 사회복지도 또 받겠지? 좋잖아. 나쁠 거 없잖아. 지금 현재 9만 원 획득했는데 12만 원, 15만 원 뭐 괜찮잖아. 작년에도 1급 6만 원, 보호직 6만 원, 복지직 6만 원, 18만 원. 그러면 그 상품권 18만 원이 뭐 중요하겠어요? 내 실력이 올라가고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직업이 생기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이게 자, 공무원이 뭐 인기가 떨어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요 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먹기 살기 힘들다고요. 뭐 지금 뭐 공무원 인기가 떨어져서 뭐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뭐 각종 자격증, 노무사, 자격증 시험에 뛰어드는 인원이 많다는데 여러분들이 그걸로 뛰어 들어가시든가, 그지? 뛰어 들어가시든가. 그거는 다 뭐예요? 프레임이야, 프레임. 그런 걸 프레임이라고 해. 프레임. 그래서 공무원이라도 내가 확실한 직업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다 그만두고 뭐 그만두세요. 다른 일 또 하세요.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느 직업을 가져도 다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다 힘든 일이야.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남은 기간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자. 자,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이제 1회 공부하겠습니다.